안녕하세요. 리움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계시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안에 계신 분이 언제 출소할까 하는 것일 겁니다. 가석방 심사가 있을 때마다 내심 이번에는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을지 가슴 졸이며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가석방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지, 또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 또 가석방 기준이 만약 완화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빨리 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해서 남은 형벌을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로 석방을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채우면 가능하고, 그리고 유기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요건에 불과하고요.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3분의 1인 3년만 복역하면 법률상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80%인 약 7년 이상을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도 함께 선고받았다면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될 수 없으니까요. 벌금 수준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가석방 역시 받기는 쉽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심사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요. 가석방 업무 지침을 통해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를 보고, 또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은 가석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형평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을 비롯해서 수용 생활 중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표창장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해서 출소 후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파악해서 재범 위헌성을 살펴봅니다. 가족에게도 전화를 해서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보호자의 직업이나 접견, 전화 횟수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관심이 많으면 재범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건데요. 이때 수사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심사에 이 부분이 반영되므로 가석방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건이 뜨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출소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필요적 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가석방 대상자의 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석방 대상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일률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올려서 실제 가석방 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실무상 8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형기의 60에서 6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네, 재범 가능성에 따라 가석방을 늘린다는 방침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석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가석방에 대해 촘촘한 기준과 잣대가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